우리는 지금 정말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의 규칙들이 완전히 다시 쓰여지고 있다고 할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발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혁명이죠. 모든 건 하나의 약속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기후변화라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숙제에 맞서기 위해서 인류가 다 함께했던 약속 말이죠. 바로 이 숫자, 1.5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파리협정에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절대 넘지 말자고 합의했던 지구온난화를 막을 마지막 선이라고 할 수 있죠. 과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미래가 이 숫자에 달려있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그런데 현실은 좀 냉혹하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중요한 약속을 거의 어기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바로 이 절박함,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엄청난 기술 혁신들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대체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그 규모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죠. 이게 그냥 온도계 숫자 맞추는 그런 단순한 게임이 아니거든요. 북극의 영구동토층 들어보셨나요? 지금 여기서 말 그대로 시한폭탄에 초침이 똑딱거리고 있어요. 이게 한번 녹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지구 온도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희망은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싹 트는 법이니까요. 이제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우리의 세상을 말 그대로 다시 만들고 있는 놀라운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혁명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먼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재생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설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너지 공급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미래의 핵심 연료로 꼽히는 수소의 잠재력을 보여주고요. 결국 에너지를 만들고 저장하고 또 사용하는 이 모든 방식이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바로 이런 신소재의 등장이거든요. 뒤틀린 탄소 나노 튜브라는 건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강철보다 무려 100배나 강한데 에너지는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3배나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대요. 와, 그냥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재료 과학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놀라운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만드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 거대한 3D 프린터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찍어내고 있어요. 이게 그냥 와 신비하다고 끝날 기술이 아니라 벌써 텍사스에서는 100가구가 사는 마을 전체를 이걸로 만들고 있을 정도로 현실이 됐다는 거죠. 이런 혁신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그 물건의 수명이 다한 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플라스틱을 만들고요. 버려진 플라스틱은 거의 원래 품질 그대로 재활용하는 기술도 나왔어요. 심지어 나중에 분해하기 쉽도록 만든 떼어낼 수 있는 접착제까지 개발됐다고 하니 이게 바로 진짜 순환 경제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분야의 발전을 훨씬 더 빠르게 만드는 핵심 엔진 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죠. 이제 AI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AI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딱 보입니다. 몇 년 동안 프로그래밍 언어의 왕자를 지키던 게 자바스크립트였는데 파이썬이 그걸 넘어섰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AI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에 파이썬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AI가 소프트웨어 세계의 판도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이런 말까지 했죠. 사람들은 이제 코딩 배우는 걸 그만둬야 한다. 와, 정말 도발적이지 않나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AI가 앞으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나 필요한 기술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꿀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가 쓰는 챗GPT 같은 AI들이 있잖아요. 그 기술의 뿌리를 찾아가면 바로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나옵니다. 2017년에 구글 연구원들이 발표한 개념인데 이게 없었다면 지금의 AI 혁명도 없었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트랜스포머라는 단어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지금 AI가 왜 이렇게 발전했는지 핵심을 아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거시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가장 개인적이고 우리 몸과 직결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바로 우리 자신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피부세포를 30년 전으로 되돌리고요.
뇌 세포를 이용해서 3D 프린터로 귀를 찍어내고 일형 당뇨병을 거의 완치 수준으로 치료하고 심지어 우리가 차고 다니는 스마트워치 데이터로 심장마비까지 예측한대요. 이게 무슨 SF 영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니까요. 정말 발전 속도가 무서울 정도죠. 그런데 말이죠. 이 놀라운 기술의 발전 이면에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이죠. 이게 당뇨병 줄기세포 치료를 한 번 받는데 드는 예상 비용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엄청난 혜택을 과연 누가 누릴 수 있을까?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형평성의 문제는 더 중요해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강력한 기술들은 우리에게 정해진 미래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지라고 봐야 해요. 어떤 미래를 만들지는 바로 우리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기술이 거창한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합니다. 2024년 딱 1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쓰는 시간을 다 합치면 무려 5억 년이래요. 5억 년. 상상이 가시나요? 기술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시간과 삶을 사용하면서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에는 늘 양면성이 존재하죠. 보세요.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는 사람보다 사고율이 85%나 낮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안전하죠? 그런데 다른 회사, GM의 크루즈는 잇따른 사고 때문에 아예 운행이 중단됐어요. 이게 바로 자동화 기술의 역설입니다. 잘 쓰면 엄청나게 안전하지만 잘못되면 또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새로운 기술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숙제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영원히 데이터로 남아서 누군가 볼 수 있다면, 딥페이크 때문에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별하기 힘든 세상이 온다면, 내 개인정보가 단지 편리함을 주는 걸 넘어서 나를 통제하는 도구로 쓰인다면, 이런 딜레마들 말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거의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도구들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엄청난 힘이 일부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모두를 위해 쓰이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